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송입니다. 비트코인 잘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 제가 캡처해서 떠왔는데 도박을 한번 걸어보겠다. 나는 여기서 무조건 한 차례 더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예, 한 차례 더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요 그림이 떨어졌다가 여기서 비빌 때 제가 이건 눌려도 이제 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봤습니다. 아주 뿌듯한 한 주의 시작이었고, 제가 이 작두방에서 주봉 마감이 아주 나이스하다, 이게 지금 일봉인데 주봉상 봤을 때는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마감해줬고, 저번 주에는 양봉까지 마감하면서 이번 주 양봉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다 브리핑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스플릿으로 잡아놓은 구간 모두 익절하고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차트의 그림 또 한번 예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눌려도 또 간다.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전 70K까지는 일단은 바라보고 있다. 근데 1차적인 게 제가 67K라고 말씀드렸으니까 67K는 정확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눌려도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좋은 꿀자리는 또 어디일까? 잠시 후에 작두타는 분석 또 한번 시작해보겠고, 자, 좀 있으면 이제 FOMC입니다. 올해 치러진 3번의 FOMC를 기억하십니까? 2번의 처참한 급락과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살짝 반등했죠. 연준이 입을 열 때마다 아주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이 시장에서 수증기처럼 증발을 하고 늘 기대감에 차 있던 개미들은 무참히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주 대망의 케빈 허쉬의 데뷔전이 코앞에 왔습니다. 자, 벌써부터 시장은 이 거물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있고, 이제 1월과 3월 이 악몽 같은 폭락을 그대로 정통으로 얼굴에 두드려 맞을지, 이번 FOMC에서 우리가 생선 발라먹듯이 발라먹어야 할 진짜 알맹이가 무엇일까? 그리고 곧 있을 돈풀기, 이 시장의 거대한 돈줄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제가 10년 동안 온몸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남은 이 트송이 여러분들의 이번 고비를 넘어서 또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알짜배기 시황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FOMC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러분들이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난 영상에서 증명했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영상에서.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케빈 허쉬의 FOMC. 이 데뷔 전에 공포를 가져야 하는지, 1월과 3월 같이 폭락이 또 한 차례 나올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자, 지난 1월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무려 30% 가까운 연쇄 폭락이 터졌습니다. 당시에는 시장 전체가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를 철저하게 기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마주하자마자 엄청난 매물과 함께 마진콜 청산이 아주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이때 많이 터졌을 겁니다. 저 또한 큰 손실을 봤었고, 이후에도 3월 FOMC 직후 여지없이 급락이 또 연출이 되었고, 그나마 4월에는 이렇게 좀 빠지다가 겨우 말아 올렸습니다. 이 말은 즉 금리 동결의 강력한 여파가 1분기 내내 시장을 지독하게 짓눌렀다는 거죠. 그나마 요즘 시장에는 좀 맷집이 생겨서인지 면역력이 붙은 건지 이번 FOMC 역시 동결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진짜 잔인한 타이밍은 이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가톤급 대조정이 올 수 있는 사투의 시기는 바로 다음 달인 7월입니다.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케빈 허쉬의 과거 발언 행적에 숨어 있는데, 케빈 허쉬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6월 FOMC는 일단 관망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어요. 근데 7월은 완전히 좀 다른 게, 워시가 직접 금리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하반기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 7월이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까지도 단행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도의 랠리를 보이면서 상방으로 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죠. 눌려도 한 차례 더 갈 것이다 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시적인 측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7월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게,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한 차례 또 공포를 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박스권을 그리지만 최저점은 저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7, 8월에는 이제 상승한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어쨌든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흐름과 고래들의 심리를 미리 캐치해서 우리는 떨어질 때 좋은 자리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거시적인 것과 차트와 접목시키는 게 시황 전략 매매의 본질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지난주 영상에서도 캐비넛이 정체를 좀 분석해드리면서 시나리오대로 저도 상방을 바라봤었고 아직 70K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1차 67K까지는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유튜브 영상 및 브리핑 그리고 작도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눈으로 다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작두방은 유튜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FMC 하면은 쫄기 시작하는데 쫄리면 관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다 자리 잡을 때까지 다음날 그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시장의 거대한 방향성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장세와 시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차트가 메인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거시적인 시황이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독을 품고 작성해드린 장기 뷰 칼럼에 올려드린 거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계좌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매거진 홈페이지 칼럼에 트송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장기 뷰 어떻게 올해 흘러갈지 예측 경로까지 제가 체크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어떤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나타난 이 소름 돋는 패턴이 무엇인지 프랙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될 거고 투성이 왜 빤스까지 팔아서 무조건 풀매수 장전해야 한다고 하는지 그 구간은 어딘지 프랙탈의 비밀을 제가 며칠 동안 밤새 고심하여 칼럼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충격적인 뷰. 자, 그러면은 투송님 이 7월 FMC 때 무조건 다 던지고 도망쳐야 하나요? 라는 또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케비너 씨의 7월달 발언은 사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매머드급 변수가 터질 게 하나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바로 또다시 부활한 엔게리 청산 공포입니다. 자, 그 무서운 변수의 요인은 바로 차트에 있는데 지난 24년 8월 전 세계 증시와 크립토 시장을 아주 순식간에 공포와 피바다로 몰고 갔던 엔게리 트레이드 청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때죠. 바닥이었죠. 어쨌든 지금 일본이 또다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칼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엔화의 급변동, 글로벌 기관들의 마진콜 증가, 그리고 리스크 자산들의 동시다발적인 크로스 자산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폭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수차례 증명해온 어떠한 잔인한 공식 같은 거다. 자, 그죠? 폭락한 거 한번 보세요. 자, 외환시장은 우리 주식시장 전체 규모의 10배가 훌쩍 넘는 초거대 자본 전장입니다. 거대 기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개인 수준의 분석은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그 충격의 여파는 곧바로 우리가 매매하는 차트에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투영될 겁니다. 이 거대한 엔캐리 소식과 일본의 내부 움직임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추적하면서 작두방에다가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릴 거고 가장 빠르게 소식 최대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한눈 팔지 말고 이 엔캐리 소식은 부동산이나 주식 전부 생명줄 같은 정보니까 주위 소중한 자산가분들에게도 미리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송과 함께라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때 2019년도에 코로나 때와 똑같다 이런 얘기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때 모두에게 다 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다 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49K가 마지막이다. 앞으로 오지 않을 저점이다. 사야 된다. 결국에는 쭉쭉쭉 상승했죠. 이번에 최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저도 정말 혹시나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깨질 수도 있겠죠. 57개까지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100% 장담은 저도 못하겠습니다만 깨지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잖아요.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해도 지금 이게 일봉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봉상 상다가 걸렸다고 해도 일자로 떨어지는 이 그림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수렴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또 떨어지고를 반복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종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은 누구나 한다라는 댓글들 가끔씩 이제 보이는데 그런 침팬지 같은 머리로 매매하지 말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적금이나 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왔잖아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ETF 승인 되고 나서 떨어졌을 때 이때도 사라 그랬고 79K 찍었을 때도 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도 사라 그랬고, 이때도 사라 그랬고, 이때도 사라 그랬고, 지금도 사라 그럽니다. 매집해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하는 구간들은 여태까지 어떤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강력하게 사라고 하는 구간들은 조금 더 빠져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매우 높게 생각을 하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마지막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60K대 구간에서는 매집해 나가시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샀는데 계속 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장투하는 사람들은 사는 구간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만 사시고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스윙, 뭐 장투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두 번을 사셨어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사고 여기서 팔으셨어도 다 맞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도 저는 혹시나 여기가 상승했다가 깨지더라도 57에서 56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이 마지막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요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또 추세가 이렇게 되겠죠. 요 자리가 또 꿀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딱 7, 8, 9월 달에 요런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격언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건 역시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잡아서 뭐 한 20회를 불렸다 칩시다. 여기서 다 청산당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런 하락장에서는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단타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물은 정말 조심히 타셔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물 타는 것보다는 조금 손절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한번 여기서 탔고 가장 크게 물린 시드는 평단이 이쯤입니다. 거의 다 본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익절하거나 정리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면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 투자 경험을 100%를 넘어 무려 58,000% 공감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 190개국 20만 명 이상 최고 권위 엘리트 금융인들이 포진해 있는 기관이 바로 이 CFA 협회입니다. CFA는 국제재무분석사라는 건데 이들의 공식 보고서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본격적인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객관적으로 체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복잡한 금융 논문을 어떻게 일일이 분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이 크립토 매거진에 코인 맞춤형 투자 성향 검사 툴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투자 성향 테스트 이벤트란에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불나방 투자자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자산가 유형인지 내가 진짜로 이 투자로 돈을 벌 사주인지 이런 거 재밌는 컨텐츠 제가 직접 공수를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도 느끼면서 직접 한번 테스트도 해보며 나의 투자 성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나 언론에서 개미들을 선동하는 아주 단골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10년 된 고래들의 비트코인 덤핑 뉴스인데 이거 보고 시즌 종료를 외치는 인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약쟁이라 생각합니다. 그 추억한 진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10년 동안 잠자던 고래가 비트코인 1000개를 시장에 내던졌다 라며 아주 대대적으로 공포를 조장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빌미로 이제 코인판 끝났다, 시즌 종료다 라며 아주 자극적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던지게끔 만들죠. 하지만 팩트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 전체 홀더의 무려 60% 이상은 1년 이상 물량을 꽉 쥐고 있는 강력한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고작 10년 된 일부 고인물 고래 몇 마리가 물량을 넘긴다고 해서 예전처럼 비트코인 시장의 전체가 허무하게만 폭락하고 무주공산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17년, 18년, 19년도에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탄한 장기 홀더층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과 자산 운용사들의 대형 ETF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합법적 수요처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도 매를 많이 맞으면 맷집이 단단해지듯이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은 딱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무지막지한 수직 폭락이 아니라 이제는 하락세가 오더라도 무조건 강력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계단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반등 구간에 기가 막힌 타점만 쏜 것처럼 공략하면서 기계적으로 수익을 복리로 쌓아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제 점점 비트코인도 매매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폭락의 수치가 예전이랑 점점 다르게 나스닥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도 이런 폭락이면 거의 이제 최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폭락은 앞으로 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기술적 분석이 더욱 먹힐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유동성이요? 거래량이야 좀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좀 빠지는 거고 기간적인 조정이라도 있어야죠. 이런 기간들은 빙하기는 무조건 있으니까 그게 끝나간다고 보고 있고 수렴하는 기간만 거치면 요게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이상한 사진이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 선진국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미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나고 혁신적으로 파격적인 지금 행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주도하는 이 소름 돋는 이벤트 뭘까요? 자,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건국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백악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UFC 파이팅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끼치고 신선한 포인트는 이 대회의 상금을 놀랍게도 달러가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이야, 만약에 우리나라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런 대회를 열고 코인으로 상금 주겠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방에서 도박 조장한다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 트렌드를 개척하는 선진국 미국은 이미 최고 권력층인 백악관에서부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코인 시장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 철도 시장을 시작으로 통신 시장, 인터넷 혁명, 그리고 지금의 AI 산업까지 미국이 국가 주도로 판을 깔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사업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 바로 이 크립토 시장이라는 거죠. 저는 시대가 주는 이 거대한 기회를 절대로 눈앞에서 놓치고 싶지 않고 제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반드시 이 V 열차에 탑승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동네 구멍가게 도박장에서 홀짝 게임하듯이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예, 눈 딱 감고 제가 알려드리는 투송 강의 영상이나 이런 작도 쉐어링만 잘 보더라도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어쨌든 백악관에서 상금을 스테이블 코인? 야,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오늘 밤 당장 모니터해야 될 지겹도록 지겨운 이 중독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가 좀 추가됐는데 이것만 요약해드리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협상이. 근데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변수는 이번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다소 거친 행보입니다.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개시장 마회의를 걷겠다고 선언한 상태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돌발적으로 미사일을 또 도발한다거나 군사작전을 기습할 경우 그 국제 유가는 또 순식간에 폭등할 거고 이러면 또 비트코인과 키비너시의 통화 정책 메커니즘에도 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적인 세세한 외교 소식까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일일이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모든 악재와 호재들은 결국에 상승과 하락의 매매 재료로 쓰일 뿐입니다. 차트에 다 선반영 될 거고 복잡한 대외 변수들은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좀 체크해서 핵심 코어만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작두방에다가 계속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이제 밥상 다 12첩 반상 다 상 차려놓고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고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깜빡하고 놓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장기부 칼럼,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사주 이런 것들 제 사비 털어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이 험난한 시장 거래량도 안 나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이런 재밌는 것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보시고 댓글로 좀 솔직한 후기 한 줄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또 좋은 것들 많이 가져오고 영상도 열심히 또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다 제가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필요한 것들 한 번씩 꼭 이중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실시간 브리핑은 작두방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송이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